안녕하세요. 세무사 타스입니다. 이번에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수능 공부법입니다. 수능 시험 친 지가 꽤 되긴 했는데 이게 공부법이란 게 사실 통하는 게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세무사 메이커 쓸 때도 수능 때 경험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 기반이 돼서 추가로 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방법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루비아 작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비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목소리가 여전히 어둡군요.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 아이 설정 몰라 설정? 알겠어요. 되게 인위적이야. 예. 대본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질문 리스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는 루비아 작가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서 최대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루비아 작가한테 요거는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몇 가지 질문 리스트를 주긴 줬어요. 근데 아마 루비아 작가 방금 전에 봐가지고 이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질문이 예. 진부해. 아 진짜요? 아 나름대로 한 건데. 내가 알아서 잘 알았어, 잘.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걸로 이렇게 또 하시나요? 아니야.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진지할 땐 나름 진지하다고. 예, 알겠어요.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첫 번째 질문. 네네. 타스 씨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나? 이게 뭐 자법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게 저도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네. 정말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진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에다가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살아왔잖아요. 당신이란 사람이.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었어요? 당신? 근데 이게 저는 옆에서 네네. 한 10년 가까이 옆에 봤으니까 벌써 한 10년 알지만 됐죠? 알죠. 그러니까 네. 얘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다. 네. 얘는 그냥 진짜 무식할 정도로 성실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죠. 근데 궁금하긴 한 거야. 그냥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네. 뭐 잘 안 했지만 결과도 안 좋아. 근데 얘는 되고 왜 나 안 되고 이게 좀 궁금하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무슨 특별한 어떤 이 친구만의 어떤 공부 비법이 있나? 그리고 비법이라. 수능이랑 또 그 그렇죠. 어떤 그 대학교 내에서의 네네. 어떤 학점을 따기 위한 그 시험 공부나 네네. 뭐 그 세무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네. 거 보면은 타씨가 잘 이렇게 헤쳐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다 그 공통적으로 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공부 방법 때문에 가능했던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공통된 거.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제가 사실은 원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게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열심히 해도 못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뭔가 지적인 장애가 있나?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언제요? 그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그 취급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고 애가 뭐 착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화가 있는 게 전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였어요. 아, 말 잘 듣는 애인데 예. 진짜 시킨 대로만 한 거야. 근데 너무 극단적인 게 하나 제가 일화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래희망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하래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요 이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왜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일은 안 하면서 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로. 싸대기 맞았어? 아, 선생님 근데 너무 황당해서 어. 그냥 벙쪄서 그냥 나오라고만 그랬어요. 나와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끝냈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 상황이 어땠냐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놀라고만 그러고 공항에 조금 나가서 놀아 이러고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뭘 한 게 없었어요. 아, 지방이어서 이런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학년이라도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몇 명이었어요? 그게 가능해? 한 학년에 뭐 100몇 명? 반 담당이 있는데 수업을 하긴 하는데 한 학년에 100명? 예. 근데 이제 수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행정도 하고 뭐 그랬겠죠. 일도 하고 가르치기도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원래 저런 직업인가 보다 진짜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럴만해요. 근데 물어보면 물어본 대로 대답한 것 자체가 그 당시 친구들은 다 약간 지어내서라도 장래희망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묻는 말에 대답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숙제를 낼 건데 얘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은 손바닥을 맞을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숙제를 안 하면은 손바닥을 맞는다. 손바닥 맞고 안 하면 되네? 이 생각했어요. 역발상인데? 아니, 숙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보통은 근데 무서워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그냥 아프긴 했지만 아프고 무섭지만 손바닥에 멍들도록 때렸거든요. 근데 맞아도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냥 선생님이 진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전.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시킨 대로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된 거는 의도를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이거일 거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꼭 시킨 대로 안 해도 의도만 맞춰서 행동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반항아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은 굳이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건 그때가 언제였는데? 근데 이게 조금씩 깨달아 간 건데 중학교 후반부터 점점 깨달아 가다가 중2, 중3?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깨달아 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완벽하게 꽃이 폈죠. 그러면은 이건 정말 궁금한데 네. 중학교 때부터 수능 대비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때 안 했죠.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 것만? 학교에서 내주는 것만 있는데 저는 비평준화 지역을 나왔는데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내신 점수를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매번 시험이 중요해요. 근데 수학 같은 거는 아예 손을 놓진 않았고 학원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내는 과제 정도는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선생님들이 이것만 보면은 합격한다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만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거 중요하다고는 얘기한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얘기만 하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풀고 대신에 이것만 봐라라고는 얘기 안 해요. 교과서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뭐 프린터도 나와주셨는데 근데 교과서보다 딴 걸 더 열심히 하고 딴 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저럴까 생각해보고 이제 결론 내렸죠.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문제집이랑 나눠주는 거 잘하면 되네. 중학교 때까지는. 네. 중학교 때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죠. 음.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성적이 오르고 나름 괜찮아서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 비평준화 지역 중에서는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깨달은 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 그쵸. 출제자,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건데, 어. 내가 뭐 여기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그 성적 잘 받고, 친구한테 무시당하기 싫었어요. 어. 그 친구들이 저는 공부만 잘했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살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냥 착한 애 요 정도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애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위 뭐 일진이라는 애들은 없었는데 노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요즘에 일진이랑 다른 게 그때는 괴롭히는 문화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은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잘 대해주고 뭐 딴 친구들도 저를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딴 건 다 필요 없고 시험만 잘 보면 되네? 이래서 이제 시험 잘 보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출제자니까.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땐 그게 안 통하잖아요. 수능이니까. 아, 난 몰라. 고등학교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 출제자가 없잖아요. 우리 옆에. 응. 그러니까 이제 슬슬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아,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가르치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렇죠.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매주 모의고사를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중학교 때는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친구들한테 뭔가 좋게 이렇게 보였는데 고등학교는 그 모의고사 매달 보는 거 그걸 잘 봐야지 이제 진짜 전교 석차인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진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뭐 수시 준비하는 게 아니면 내신은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저희 때는 그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죠? 대학을 갈 때 정시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정시로 그냥 대학 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갑자기 한순간에 그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보신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그러진 않죠. 모의고사만 보면은 성차가 안 나왔겠죠. 뭐 성적도 별로 안 타스씨만의 비법이 뭐 있었나요? 예, 재수 없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항상 난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니 저 어렸을 때 할 때는 그랬어요. 바보 취급받았는데. 비법이 뭐냐 하면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아니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 네, 교과서 아니, 위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나도 많이 들었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게 농담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니 서울대 가고 뭐 고대 연대 가고 막 그런 친구들이 뭐 인터뷰 같은 거나 뭐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쵸. 점수 받았냐, 그래서 좋은 대 가냐 물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 말 하더라고. 교과서 위주로 했다고. 진짜 거기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뭐 이빨린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 장난처럼 느껴져요, 되게. 진지하게 말하자면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게 맞긴 맞는데 제 친구들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게 정확하게 그냥 뭐 구름에 뜬 어떤 문맥 같은 느낌 말고 진짜 타스시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시킨 거에서 옳은 게 아니라 시킨 것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라는 과제들은 이제 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의도대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에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떤 건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거였죠. 범교과서인 건데 범교과서가 무슨 말인지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가 있고 다른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가 있고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통틀어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범위 넓은 범위 전부 다 이렇게 내겠다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책에 없는 내가 보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범교과서냐? 말이 되냐? 아, 교과서에 없는 거 나오는데 무슨 범교과서야? 막말로 선생님도 자기도 생전 처음 보는 시가 이육사의 시가 수능에 나온다는데 이육사 시 어떤 그 경향성에서 따졌을 때 이게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문학적으로 엄청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수능에 나오는데 화가 날 만하네. 그래서 아니, 공부해도 못 맞추게 내면은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교과서를 펼쳤어요. 그래 교과서에서 나온다니까 교과서 보자. 그래 교과서 다 씹어 먹겠다. 네, 저는 딱 봤는데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교과서 단원명이랑 학습 목표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냐 하면은 김춘수 그 시인의 꽃이란 시를 배우는 단원이었는데 네.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춘수의 꽃을 배워보자 이렇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바탕으로 한국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방법을 배워보자.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들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만 가르쳐줬는데 책에는 방법을 배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감상하는 방법. 네, 감상법을 그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범교과서란 말이 맞아요. 교과서에는 시 감상법을 공부하라 그랬지 시를 여기 있는 시만 공부하면 된다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모든 교과서에 네. 단원별 핵심 목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 감상법이 없는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그 네. 순서는 달라도 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학습 그 목표가. 모든 학습 목표는 다 똑같다. 네,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소설 감상법 아니면 비문학 뭐 독해법 이런 것들이 배우는 주제겠죠 당연히. 아 그럼 목차를 보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그게 다 네, 나오네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선생님들은 이거에 맞춰서 강의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그냥 시만 진도 빼야지. 시만 그냥 이것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시 감상법을 익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선생님이랑 토론을 하면 돼. 토론하면은 시 감상법을 익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 감상이란 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건데 그게 서로 논리적으로 이유만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토론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몇 명인데.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은 게 미리 시를 분석을 다 해보자 내가. 나 나름대로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분석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해서 분석을 싹 하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랑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올랐죠. 갑자기 3등급 찍을 때도 많은데 1등급이 이제 고정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비법이라고 하는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예, 한 달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걸 세무사 공부에도 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약간 응용해서 가능하죠. 가능한 게.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부법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뭐 100가지다. 네. 100가지 문제 유형에 이론 한 개, 뭐 문제가 100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100가지를 다 익혀서 그걸로 이제 합격하겠다.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책을 수집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수집해서 그걸 다 풀어봐요. 계속. 가능하나? 당연히 안 되죠. 어. 그러니까 풀어도 한 번 정도 풀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수능 때 어떻게 했냐면 수능은 그 모든 시를 감상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만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시를 계속 공부하는 방법을 한 거잖아요. 네. 세무사 공부도 마찬가지로 한 것만 완벽하게 분석해서 어. 여기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하면은 분해가 되잖아요. 문제가 문제를 다 분해해서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도 보시면은 그냥 문제 풀고 끝낸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분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건 내 목적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들만 익혀서 응용을 하자. 응용하는 방법만 익히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의고사를 보신 분도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사람 모의고사를 덕을 거의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혹시라도 문제집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 유형을 모의고사에서 발견해서 그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은 책에 있는 유형을 다 익힌 다음에 그 유형을 모의고사에 적용하는 연습만 한 거예요. 하나의 유형을 더 익히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만 이제 계속 찾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응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은 그거는 책이 부족한 거니까 추가하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 웃긴 게. 한 것만 했었는데 예, 한 과목당 한 곳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사고. 예, 이것저것 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수능도 마찬가지인 게 수능에서 저 결국 수학 성적 올랐던 이유가 그 수학 교과서 때문이었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체능은 수업을 하긴 하는데 딴 사람들은 그 혹시 문제집으로 수업했었나요? 학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학 쪽은 아예 안 하셨어요? 학생이었을 때 진짜 아예 건드질 않았어 공부 자체. 근데 친구들 보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그냥 맨날 문제집 풀던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범교과서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범교과 시험 범위는 결국 교과서인데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문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엄청 많진 않은데 문제집만큼 문제가 많진 않죠. 근데 다른데 응용할 수 있는 유형은 다 거기 있어요. 이게 코어고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집을 완벽하게 풀는 것도 좋은데 네. 교과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거네. 그러면 수학 공식 다 외우면은 그렇죠. 다 풀 수 있다. 근데 공식 외우고 공식이 응용되는 패턴까지 외워야 돼요. 그것까지 암기 대상인데 어쨌든 교과서에 가르치는 공식은 네.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식이 응용되는 패턴도 교과서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외웠죠. 풀면서. 선생님이 시켰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 야, 니들 교과서 필사해. 그러길래 필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니들 나름대로 요약해서 그 공책에 적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거 왜 해요? 막 이거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이러길래 선생님이 됐고 시끄러우니까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막 그냥 막 욕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막 욕했죠. 애들이 욕하면서 에이 하면서 이제 막 적는 거예요. 그 선생님 중에서 좀 나이 많은 선생님이라서 아직 유행을 모르네 이러면서 요즘에 누가 이런 거 한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러면서 솔직히 100개 적었는데 적다가 보니까 갑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수능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했는데 4등급은 진짜 재수 없으면 나오고 보통 3등급 정도 실력인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게 안 풀리면은 시험 범위에 있는 건데 못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과서를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1등급이 고정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학 1등급 나오는데 별 한 달, 진도 다 빼는데 한 달 걸렸고요. 복습하는데 2달 걸린 것 같아요. 근데 3달 지나니까 이제 무조건 1등급이에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실력 유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수학 1등급이 문과에선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네, 1등급 나오는 애들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수학 1등급이면은 정말 대학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때 4등급? 네. 지금 심지어 5등급만 맞아도 대학 가기가 편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모의고사 쳤는데 어쨌든 제가 예체능이라도 수학 시험을 치긴 하잖아요, 모의고사 때.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다 찍었어요. 네. 자, 연필 옛날에 1, 2, 3, 4 적고 이렇게 굴려봐서 이제 나온 거에다 막 그 정답 체크하고 그 주관식은 0 아니면 1인 게 많잖아요, 정답이. 네. 그래가지고 01, 01, 01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그때 등급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다 찍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공부했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는 영어랑 언어는 좀 돼가지고 다른 거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모의고사가 그 언어 3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수학이 4등급 나왔었죠. 그 반에서 맨날 거의 밑에서 막 놀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슉 오르니까 선생님이 놀라신 거야. 공부했냐고 물어보면서 아니요 그거 다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저를 핑계로 그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포기하지 마라. 예, 문과 저처럼 예체능도 아닌데 네. 문과인데 심지어 이과인 애들도 수학을 포기하더라고. 이과에서 포기하면 어떡해요? 몰라. 그래서 너 이과 왜 가냐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쟤 봐라 찍었는데도 4등급이 나왔는데 니들 왜 그 수학을 포기하냐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응원을 해주셨죠. 저를 이제 그 어떤 불씨로 삼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네, 그 수학 조금만 잘하면은 그 대학이 달라진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놓지 않은 거고. 근데 놓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네.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한 개라도 좀 똑바로. 그때 만약에 루비아 씨가 수학을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공식만 다 외우고 공식 알면은 풀 수 있는 최소한 기본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한 달 내내 풀었으면은 아마 다른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 지금 좀 후회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림은 포기하지 않아서 수학 필요 없었을 거야. 대학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게 네, 그렇겠죠. 근데 수학 공부법이 그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공식이랑 적용되는 패턴만 외우면 되는데 패턴 외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시험 범위를 똑바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있는 패턴은 다 외워야 돼요. 진짜로. 거기 있는 공식 심지어 이론 증명까지 있어요. 증명까지 외워야 돼. 근데 세무사 시험도 이거 마찬가지인 게 세무사 시험도 제가 진짜 답답하다면 답답한 게 안타깝죠. 정확하게는 어떤 수험생이 책을 정했어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권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책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애매한 거니까 한 권이나 똑바로 하세요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범인이 듣기에는 그냥 정말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네. 하는 소리인가? 라는 일단 의심부터 들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고 뭐 똑바로 하세요 하면은 그게 설득이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타씨처럼 뭐 자기가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걸 다 설명했더니 책이 된 거죠. 그걸 다 그- 설명해서 세무사 메이커가 된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 진짜 좋은 책이야. 지렸다 이러면. 늦었다니. 어쩌다리 이러면.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책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하란 말은 그 기출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책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는 요즘엔 좀 덜하다는데 책에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내거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라도 좀 네. 생소한 각도로 접근을 해야지만 풀 수 있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꽤 수학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 공부하는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여기서 어떤 조금만 응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패턴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만 완벽하게 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목적에 맞게. 근데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그나마 수능 때처럼 공부하면은 객관식이니까 좀 익숙한데 그 2차 시험 가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2차 시험이 제가 듣기로는 4문제밖에 안 나오는 예, 거. 한 과목당 4문제? 음, 한 과목당 4문제란 말은 다 공부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한 개라도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그게 나오면은 그냥 30점 날아가는 거니까. 그 한 문제당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나?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문제가 100점에 90분 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줬어요. 문제 그냥 1점당 1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푸시면은 그냥 무난한 정도? 어차피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세법학에서 보통 이제 망하죠. 근데 몇 년을 공부해도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정말로 이제 책이 있으면은 책에 제목 하나 주고요. 적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사 메이커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예. 거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목 하나 주고 자 이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다 적으면은 점수 다 주고 못 적으면 못 적은 대로 점수 깔 거예요. 어떤 단원의 제목만 딱 예,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줘봐. 네가 아는 걸 다 써봐. 예, 그런 급으로 나와요. 너무 너무 센데? 그 2000페이지가 넘어요 또 책이. 응. 그렇게 외워도 그리고 못 풀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어려운 건 둘째치고 그게 해야 되는 공부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나중에 찾는 거고 뭘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보는 거죠. 보면은 아니 기출 문제가 실제로 한 줄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꼴랑 한 줄 나오고 아니면은 심지어 법 제목도 안 주고 적으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어떤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만 딱 주고 그에 맞춰서 네가 필요한 법 알아서 제목 적고 알아서 내용 적어 이렇게 그 내용에 맞는 법을 네가 네 맞춰라. 판단해 봐라. 사실관계만 주고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더 어렵게 내면은 사실관계를 준 다음에 네가 공무원이야, 네가 세무사야. 그래서 네가 자아 분열을 해 이러면서 변론도 하고 공격도 해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는 거죠. 근데 그냥 기출문제 책 한 권 씹어먹으면 합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씹어먹는다는 거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무조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아무 제목만 주면은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 방법을 짜는 거예요. 뭐 스케줄도 짜보고 그리고 암기법도 이거에 맞춰서 암기법 보완하는 거고요.
그런 거. 수능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는구나. 모의고사는 이제 딱 내가 외웠던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진짜 문제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문제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실전. 예. 실전에서 내가 쓰는 방법이 먹히는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맞아. 그 와우에서도 막고라를 많이 해봐야 그 PVP 점수가 또 잘 올라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 롤에서 네. 일반 게임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 랭크 아,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챔프가 있는데 네, 그걸 네. 바로 랭크 게임에서 하면은 욕 뒤지게 먹어요. 그렇죠. 아, 너 그거 연습도 안 하고 스킬도 모르고 그 특성도 모르는데 그거 가져와서 너 하고 있어? 그거 맞아요.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너 맞을래? 두들겨 맞을래? 그래서 애들이 혼난다? 아 자식 어디 감히? 아니 맞거든요. 그게 맞아요. 딱 맞아요. 딱그 얘네. 예. 모의고사가 음, 근데 대신에 약간 아이디어가 다른 게 음, 내가 공부법을 테스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공부한 양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 요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문제에 먹히는지도 고려하는 장애라는 거죠. 수능도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본 게 좀 컸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모의고사는 진짜 그냥 그때는 잘 몰랐어. 왜냐면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었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몰랐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수능 점수가 아닌데 실제. 그쵸. 근데 그거에 막 점수 잘 나오면 막 기분 막 좋아가지고 아 이러고 안 나오면은 막 나는 끝났어. 저도 그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던 건 그게 실험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뭐 막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시감상법 아까 전에 예습해서 선생님이랑 토론하는 식으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했더니만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도 똑바로 안 하고 뭔가 지 나름대로 방법만 공부하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는 좀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방법을 바꿨는데 당장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2번, 3번 정도 보고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해야지. 실제로 저도 수능 그때 모의고사가 처음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오르더라고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그때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거는 함정마다 다 걸려줘요. 찍으면 맞출 거를. 그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하게 모르면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연도 외우는 거? 연도 외우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뗀석기란 단어는 알아요. 근데 뭐 신석기란 말이랑 헷갈려 둘이. 네. 그래서 어디서 신석기란 말은 들어봤어. 나도 구분이 안 가지 들었는데. 뗀석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에다가 이제 보통은 아예 외계어를 적어놓지 않고 그것만 싹 바꿔놓거든요. 신석기 들어가야 될 자리에 뗀석기를 적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잘 틀리는 거예요. 그렇네. 차라리 찍으면 됐을 건데. 근데 세무사 시험도 그렇게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은 특히 더 심하죠. 왜냐하면 세법 용어를 교차하는 거니까. 법인세랑 소득세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쏙쏙 바꿔가지고 내고. 암기가 필수 아니에요? 당연하죠. 암기가 이해보다 중요해요. 그럼 암기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암기의 어떤 방도 비법? 꿀팁. 아 비법 있죠. 허니팁. 비법. 암기 비법이 뭐냐 네.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겁나 보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교과서 위주로 보면 그 좋은 점수 나온다 말이랑 비슷하잖아. 아니 근데 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제 친구들한테도 이대로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네. 야, 너 어떻게 빨리빨리 외우냐? 그러니까 시험 많이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이씨 뭐 너랑 나랑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런데 무슨 시험을 많이 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외우는 것도 시험 보듯이 외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통으로 외우면은 손으로 한번 정독을 한 다음에 손으로 가려요. 가리고 그 문장을 떠올려 봐요. 근데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앞부분 조금만 첫 글자만 이렇게 비워서 이제 힌트를 확인하고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정독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되면. 근데 이게 인지심리학에서도 이게 암기 최적화 방법이래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도 맞아요, 근데. 메타인지도 맞는데,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려면은, 여자친구 만나면은, 외국인 여자친구 만나면은 영어 뭐 빨리 잘한다도. 엄청 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배웠긴 배웠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딱히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떠올려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막 사전 찾고 막 필요한 말 그때 찾아서 당장 쓰고 안 까먹으려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고. 왜냐면 이 사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소중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둘째고 많이 공부하는 게 맞는데 많이 공부할 때는 무조건 떠올려 보는 연습, 사용하는 연습, 지식을 무조건 사용하는 연습해야 돼요. 지식을 그냥 이거 외우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지식을 최대한 다른 문제에 적용해보고 사용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그게 암기가 잘 됩니다. 우리 영어 회화 익히듯이. 항상 뭘 하든 간에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계처럼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대입해보고 문제 응용도 해보고 또 다른 데다 적용해보고 그걸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이제 재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걸 수정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때 또 그거를 이제 내가 뭐 응용해서 하자면은 이론 수업 듣고 정독한 다음에 그냥 문제 바로 푸세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론 정독하면은 훨씬 더 이론 복수 속도가 빨라져요. 그건 그거대로 따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암기는 또 암기대로 또 따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암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가 안 떠오르니까 그 떠올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틀렸던 것들이 이런 게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제 회화할 때 우리 막 버벅거리면서 말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회화책 보면서 다시 똑바로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맞아. 있어요. 저도 그 What the hell이라는 그렇죠. 저도 유학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상 용어인데 무슨 소리야 저게 뭐 그랬는데 그게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외웠지. 그건 근데 좀 기억이 잘 나. 왜냐면 약간 욕 같은. 약간 뭔가 비속어 느낌? 그런 하이의 욕은 아닌데. 그런 거니까. 뭐 크랩 이런 것도 저는 금방 외웠어요. 홀리 크랩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러니까. 홀리 마더.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뭐 개? 크랩? 이러면서 개살?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공부 방법을 요약하면은 먼저 수능 공부법은 그 어떤 가르쳐 주는 사람의 의도 혹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험 범위인 교과서를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거다. 근데 세무사 시험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 더 심한 게 수능보다 더 심한 게 정말로 한 권을 끝내기 힘들지만 한 권만 끝내면은 합격하기 용이하다. 이렇게만 알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이야기 대충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한 것 같은데? 뭐 진지하게 너무 얘기했지만 난 타스 씨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학창 시절에는 좀 이런 얘기를 그때 좀 들었으면 내가
삼수 안 했을 것 같은. 30대 만났으면 얘기가 달랐겠죠. 30대 만났으면 나 아마 미래가 바뀌었을 거야.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저도 오히려 그때 루비아 씨 만났으면은 제가 영어 프리토킹이 됐을 거예요. 그때 마인드를 배웠으면. 나는 그거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리스닝은 진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 나중에 좀 가르쳐 줘요. 진짜로 이거 토크로 영어 너무 약간 갈망이 요새 생겨서 저는 이거 막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토킹은 좀 그래도 안 써서 좀 퇴화됐지만은 영어 자막 없이 보잖아요. 리스닝은 뭐 그냥 자막 없이 영화 볼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